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목 사세요. 근데 이 종목 사려면 저한테 돈 받고 돈 주고 들으셔야 됩니다. 추천주를 한다. 올바른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전문가들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기 밥벌이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 출연하신 신간이 네. 돈의 시나리오잖아요. 네. 자, 돈의 시나리오는 일단 뭡니까? 돈의 시나리오는 남이 만들어줄 수 없는 자신만의 계획이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돈과 삶은 떼어놓을 수 없다 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돈의 시나리오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삶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남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니까 내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책에 좀 담았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드린 그런 지수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수가 왜 중요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담았고, 그다음에 이런 지수를 활용해서 아까 대장주를 찾는 방법이 있죠. 네. 이 방법을 만드는 기준이 되기 위한 방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방법.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가 각자의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실천 가능한 책을 만들자 싶어서 네.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돈의 시나리오를 계획했으나 네네. 실패한 적은 없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당연히 돈을 벌지 못했던 7년의 기간 동안은 시나리오마다 다 짜게 졌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시나리오를 제가 세우고 제 힘으로 세우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시나리오로 피드백이 됐던 거죠. 시나리오가 업그레이드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돌아왔던 것들을 돌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때는 내가 몰랐던 것들. 네. 그런 과정들을 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면서 견디지 못할 시간이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제가 사석에서 몇 번 뵈니까 투자 전문가들을 좀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좀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대표님이 네. 전업 투자자라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시장에 있는 그 전문가분들이 좀 실력이 없다고 느끼는 건지 저는 네.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저는 전문가분들이 싫어하진 않아요. 전문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면 정보를 주는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쵸. 저도 그걸로 통해서 얻는 인사이트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정보를 통해서 투자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걸 투자를 당신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권하는 사람들. 선침에 말한 건가요? 선침해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종목 사세요. 근데 이 종목 사려면 저한테 돈 받고 돈 주고 들으셔야 됩니다. 추천주를 한다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떻고 테슬라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이런 전문가들이 옳다 그렇다라고는 표현 안 해요. 저는 그런 전문가들은 당연히 올바른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전문가들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기 밥벌이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본인은 못하면서 자꾸 투자를 잘하는 척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인 척.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저는 싫은 거예요. 전문가인 척 하면서 이걸로 투자를 잘하는 척하고 투자는 자기는 투자 안 하면서 결국 상품팔이 하거나 정보팔이 할 거면서 자꾸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투자를 하세요라고 권유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정보를 판매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그 정보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왜 안 할까요? 이게 저는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력이 있고 정보성이 있는 상품이라면 팔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실력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안 심지어. 하는데 그 정보만 포장을 잘해서 판매하는 건 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한테 인사이트를 얻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김 작가가 초대한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을 논한 거니까. 맞아요. 이런 이야기도 한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석에서 게임 방송 BJ를 하는 애가 하루아침에 비트코인 전문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냥 비트코인 한 500만 원 넣어놨는데 이게 몇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 리딩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투자물이 오르니까 네.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4천만 원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누구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들면서 앞으로 5천만 원 간다, 6천만 원 간다라는 야. 그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을 구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도 지금의 시대에서는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필요한 될 스킬인 것 같아요. 대표님 돈과 주식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주변에 많이 가르쳐 주는 일도 좀 하시잖아요. 네네. 그 하시다 보면 안 바뀌는 사람도 좀 있지 않나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률상 안 바뀌는 사람 잘 없긴 한데 네.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 둘을 독박 육아를 하시면서 네. 힘겹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아도 하고 잡도 있고 그리고 투자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아,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되면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적게 공부하면 돼요. 천천히. 네.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 바뀌지 못하고 부러져요.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세요. 그런 부류들. 그 제일 안타까운 부류들이에요. 네. 내가 환경이 안 되는 분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고집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부자분들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주식, 그러니까 내가 창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어떤 분 자영업으로 뭐 한 달에 월 1억 정도 순이익을 올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 마인드나 생각이나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주식에 있어서는 너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거예요. 창업에 있어서는 이 공격적인 성향이 계속 실행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필요하죠. 이러면서 엄청 필요한 건데 주식의 투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필요한데 좀 몰빵을 많이 하시는 이런. 그래서 가르치기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 네. 두 번째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진 성향을 쉽게 못 고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가 아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식 투자로 치면 어떤 분들이냐면 돈을 잃지도 않고 벌지도 않고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니, 많이 안 잃는 이유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버는 이유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에 잘 주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아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특정한 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방법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과가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집이 고집으로 좀 남아서 습관화된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더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더 빨리 습득하시는 분들은 주부, 대학생, 처음 투자하는 새내기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습득해요. 근데 오히려 막 주식 10년 했는데 돈 못 벌고 계신 분들, 5년 했는데 돈 못 벌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지식들 때문에 네.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 가까운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약간 가족 뜻인데 아니 무슨 한 5년 7년 동안 네. 같은 종목만 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가치 투자가 아니라 거의 약간 장독대 투자인데. 근데 아버님이 언제고 한 번은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까 좋더라라는 수익을 맛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오래 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본전에 오더라라는 걸 맛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기업들이 모르고 얻은 수익과 모르고 잃은 손실이 독이 돼서 오는 그쵸. 거죠. 그런 아니, 습관이 좀 무서워요.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네. 황희 대표님 아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제가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말 고급 정보를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좀 검증되신 네네. 분한테 그럼 저도 어느 정도 저만의 생각이 조금 그렇지. 생길 수 있잖아요. 기준이 생기죠. 그 저희 아버지한테 뭘 얘기 드려도 늘 종목이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가족한테는 아빠한테 얘기하거든. 네네네. 근데 계속 같은 종목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오를 때마다 나한테 전화가 와. 네, 그렇습니다. 안 오르면 전화가 안 와. 저는 반대로 오르면 다 본인의 실력. 떨어지면 이제 다 전화 와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바뀐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아버지가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는 거지. 그렇지.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래요. 근데 또 선택은 아버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버님만의 기준이 또 있으시겠죠. 아버님만의 기준이 제발 그 시나리오가 좀 맞기를 이제는 바라고요. 대표님이 자산은 한 수십억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주변에서 아니면 제 주변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아니 저 대표는 지금 자산이 이미 수십억 있으니까 시드가 있으니까 지금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대표님이 만약 내일 네. 빵원이 됐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다시 부를 만들 거예요? 저는 10번 물어도 10번 똑같이 대답하는데요. 네. 저는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왜요? 창업.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창업도 투자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에 투여한 시간만큼 부동산이나 창업을 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인생에 두 번 살지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데 네. 그런데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때는 비로소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주식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창업을 하는 게 더 현명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무조건 창업 일단. 그리고 주식을 안 하진 않겠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이 기업을 그대로 들고 가서 뭐 종목을 예측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기술만 그대로 들고 가서 한다 그러면 주식하고 창업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다시 적은 돈으로 돌아가도 시간이 좀 필요할 뿐 다시 지금의 자산까지 올 자신이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와도. 근데 이제 더 큰 목표를 보자니까 창업을 빼놓고는 제가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좀 드는 편이에요.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노력을 했는데 주식, 부동산 창업 중에서 네. 주식이 제일 적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네. 부동산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고 네. 창업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 가치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제가 지금 단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이렇게 오늘 밤새고 이렇게 힘들게 집에 가더라도 내일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시기가 더 됐어요. 아,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자체가 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내가 바쁘야 네, 하니까. 단기 매매자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새벽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가도 항상 8시에는 주식을 봐야 되고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리에 없이 매매를 하면 늘 잃었었고 그래서 뭐 그때 이야기 들었던 거 저번 편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6억을 잃었던 이유도 하루아침에 6억을 잃었던 이유도 그 전에 책을 준비한다고 한 5, 6개월 정도 단기 매매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단기 매매하다가 수익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시점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쯤이면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게 결국 다 일맥상통하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부로 가까이 그리고 확률상 높은 확률을 가졌구나 이 노력이라면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이 투자 기법을 녹인 AI를 만드세요. AI 만든 업체에 가서 이거 그 사실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네. 그 자동 매매 하시는 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이 알려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그 AI를 땀만 먹고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게 안 되는. 대표님 돈을 못 벌겠네요. 네. 그래서 막상 또 그러지도 못해요. 처음에 한번 해보려 그랬는데 그래서 사촌 동생한테 이걸 부탁한 적이 있어요. 사촌 동생이 컴퓨터공학과 나와가지고 이것 좀 웹 좀 만들어 봐라.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친구도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기만 하면 1억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선생이 지금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 기준을 만들고 나서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만들고 나서 알려준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서버 자동 주식준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는 너무 대응의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강한 종목, 그날 가장 그 시간에 가장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게 돼서.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저도 이번 주에 촬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이제 AI를 투자하는 네네네. 거기 업체 대표님이 인터뷰하는데 시대가 발전하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수를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고 이런 걸 했잖아요. 네. 실제로 100억 단위 이상으로 불리는 투자자문사 회사 대표님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전략을 좀 넣어도 되냐. 그래서 아마 AI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제 영상을 보면 이거를 AI화 시켜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추스리고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 관심이 있어서 연락 오면 미팅할 생각이 있나요? 네, 협약을 할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창업가로. 조금 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김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업을 하려면 혼자서 다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쵸. 키워나가고 있는 저도 창업가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의 투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회사 대표님이 혼자서 하려고 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은 구글을 몰랐을 거고요. 그렇죠. 애플 컴퓨터를 혼자서 만들려고 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은 애플 컴퓨터를 못 썼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좀 남습니다. 그런 대표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15년 전의 꿈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네. 경제교육센터를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경제교육센터에 초석이 되는 거를 법인을 이번에 냈어요. 아. 이제 양지로 좀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 생각도 전달하고 돈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돈을 먼저 알고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부동산도 해야 되고, 창업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돈의 기본적인 흐름과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그리고 돈을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각 투자물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 번은 듣고 내 투자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돈과 관련된 경제교육센터를 만드는 그게 더 커지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지금 대표님은 지금 더 많은 돈과 그다음에 경제교육센터 이런 걸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누구나 다 목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목표라는 게 그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또 그 다음 목표들이 생기더라고요. 보여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멘트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골대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멘트를 보고 저는 너무 와닿았던 게 사실 김작가 TV도 강의 구독자 10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10만 명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 행복했어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30만 명이 됐어요. 그럼 30만 명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천천히 좀 가야지 했는데 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50, 60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만, 30만까지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뭔가 내가 채널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허겁지겁한 느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채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딱 맞냐면 제 채널의 성장성이 파도를 탄 것 같아요. 그럼 파도를 타서 처음에는 서핑을 올려서 탔어 제대로 위에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져서 더 뒤로 간 건 아니야. 그 물에 있어. 파도를 탔어. 근데 물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이 목표에 대한 골을 언제까지 계속 넥스트로 세울 것인가. 넥스트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이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도 있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최종 목표를 늘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는 내가 못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24세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교육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아마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면 글쎄요, 저도 그 꼴대가 마지막 꼴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그때쯤 되면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대표님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대표님은 자꾸 남을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그리고 이제 소득의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돈이 안 되는 구간도 견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제 자아 실현을 하는 게 더 행복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우리 부대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회사 일 아예 안 해요. 일절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부자의 순 자산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회 활동을 대부분 끊고 본인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딴 걸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봐도 이건 사람만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윤님이랑 저랑은 일에 미친 자. 이야기하면 일에 미친 자. 제가 이제 꼴대 좀 세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데 좀 슬럼프가 오신 것 같아요. 조금은 쉬어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 또 쉬는 방편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다음에 꼭 초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오늘 이제 촬영 중에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한 20대 중반부터 지금 한 15년도 지났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대표님을 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쯤에 만났을 때 약간 좀 피곤할 때가 있었어.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뭔가 김종모 대표님 만나면 이 친구는 돈을 너무 밝히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사실 돈과 관련된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네. 이게 금융 문맹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멘트일 수 있는 거죠. 너무 돈과 관련된 이야기, 세상에 모든 게 돈이 전부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재테크 또 어떻게 채널과 관련된 것들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나는 재테크나 돈의 중요성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본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표님이 모든 것이 옳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그거를 바라본 내 시선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맞아요. 저도 그런 편견 속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되게 오래 살았고, 그 편견이 깨진 게 사실 불과 한 3, 4년도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지금은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좋은 이미지나 또 이런 게 좀 그쵸. 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저금리가 됐으니까. 네.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투자 공부를, 돈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때는 금리가 한 7% 정도 예금 특판을 넣는 그 정도 됐었거든요. 24, 5때. 그때만 하더라도 주식 공부를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사람들 앞에서 주식에 대한 스터디를 같이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르신들이 되게 안 좋은 인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 사촌 동생의 아버님이 예.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촌 동생한테. 니 너무 종봉이랑 가깝게 지내지 마라. 너무 돈 얘기만 하니까 네, 주식 얘기하고. 주식 이야기 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 저한테 주식 배워서 네, 그런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로 시선이 좀 안 좋았던 거는 있어요. 그런데 뭐 결국 제가 원하는 시대가 왔고 이제 저도 떳떳하게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런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이 마지막이 처음에 대표님 이야기로 좀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은 세상에서 주도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주도주를 한 10년 전부터 대표님은 네, 꿈틀꿈틀할 때 관심을 가진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 관심이 없었던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의 테마에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게 네. 아닌가. 그리고 어쩌면 너무 우리는 표현해주고 되게 계셔서. 굉장히 고점에서 들어가서 이미 수익을 보기에는 살짝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15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저금리가 되면 그 우리나라 너무 급속하게 저금리가 됐기 때문에 저금리가 되면 분명히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시장의 사이클이 너무 반복되고 또 하락장이 한 번 오고 사람들 관심이 끊길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지만 지금처럼 핫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시기가 왔을 때까지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금리가 처음 시작되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도 공부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훌륭한 가치 투자자나 훌륭한 단기경영 투자자들도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 같다. 우리는 너무 돈돈거리는 것 같다. 너무 빨리빨리고 너무 맞아. 이런 투자 투기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준 거지 우리 욕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금융 선진국이 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에는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는 삶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나라도 돈과는 조금 떨어져도 좀 괜찮은 삶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삶까지 열심히 돈을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삶 속에서 너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돈과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제 유튜브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오늘 같은 영상을 뽑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은 사실 도윤이랑 마음 먹고 도윤이 네. 채널에 좀 유익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거고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본인만을 위한 시나리오를 써가는 그런 훌륭한 투자자로 성장하셨으면 다 같이 성장했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새벽 1시 27분이에요. 새벽 네. 1시 27분. 사실 저희가 오후 9시에 만나서 네. 야, 지금까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아까 김종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움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이 영상만 보는 거로는 맞아요. 전혀 도움이 안 네, 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김종모 대표가 했는 말이 맞는지 검증하시고. 적용도 해보고 네. 검증도 해보고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여러분 2021년 부의 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만나뵐 손님은 전문 투자자 김종목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끝!